자,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갑자기 다들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찍기 위해서 우르르 이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세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G7 정상회담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국격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 G7 정상회담이 시덥지 않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다뤄주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포탈에는 아예 걸리질 않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된 게 G7 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G7, 그레이트 세븐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나라가 모여서 전 세계의 안건을 지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G7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G7이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국인 영국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G7 국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이 대응하는 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죠. 1위 모범국이 대한민국이에요. 봉쇄도 하지 않고 경제성장도 OECD 1위고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싶은 거죠. 호주, 뉴질랜드가 거론이 되지만 이들은 그냥 섬나라기 때문에 봉쇄를 탁 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봉쇄를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국들은 야, 대한민국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G7에 초청이 됐습니다. 대단한 일인데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죠.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뽕이 치사량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진짜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건건에서 하나씩 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각국 정상들이 영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의장대들이 서열을 딱 합니다. 자, 의장대들의 서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국의 현재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뒤에 보이는 의장대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지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뒤에 있는 의장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장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조금 작게 나왔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의장대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네요. 자, 일본 스가 총리입니다. 일본의 모든 관료들은 마스크를 썼고 옆에 있는 의장대들도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이렇게 확연히 겉모습에서 드러나게 된다. 코로나 시국이 빚어낸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G7 정상회의 장면입니다. 자, 가운데에 이번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있고 그 옆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 배치는 의장국인 영국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전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돼요. 대한민국은 G7 회원국도 아닌데 의장국인 영국이 바로 의장국 보리스 존슨 총리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이건 사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언론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위치를 보시면 심상치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뭐 자리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건 호들갑을 떨 일입니다. 의전이라는 게요, 각국의 정상들을 모시고 하는 이런 큰 행사에서 의전이라는 것은요 정말 민감합니다. 조금만 소홀하거나 잘못을 하면
한 나라의 자존심을 통째로 긁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충 순서대로 앉으시죠.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오른쪽 바로 옆에 자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상들도 크게 불만이 없어 보이죠. 이런 자리 배치로 불만이 있었다라는 얘기 들은 적 없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G7 정상들이 다 불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불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의 스가 총리.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발언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불만이 있어 보이는 표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사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G7 정상회의 마지막 포토샷입니다. 가운데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서 있고 그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이든이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G7 안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눅 드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없고 언제나 저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늘 G7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은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갑자기 다들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찍기 위해서 우르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합니다. 측은해 보이는 저 맨 뒤에 있는 스가 형님.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일본과 한국의 국격의 차이가 이 사진에서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요.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G7 국가인 이탈리아보다 높아요. 충분히 G7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미 G7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G7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국 정상들에게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문재인 대통령.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 행태 좀 볼까요? 자, YTN에서 G7 중국 1대1로 대응,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한다 이런 뉴스를 보도하는데 사진은 뜬금없이 스가 총리를 가운데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잘라버렸습니다. 전체 사진을 놓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진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 언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맹활약하는 장면이 너무나 내보내기 싫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앙일보예요. 얼굴 안 알려진 퍼스트레이디 G7 간 스가 뒤에서 내조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스가 총리의 마누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단하죠. 어느 나라 언론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자,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G7에서 바이든을 만났는데 바이든이 문 대통령이 와서 모든 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시선을 보면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 너무 마음에 드나 봐요. 한미동맹 깨진다 난리치던 사람들 할 말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과 가까운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의 한미 관계는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G7에서 호주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호주 총리와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호주 총리의 사진이에요. 한국과 호주 단독 회담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이네요. 다른 각도에서 본 두 분의 대화 장면입니다. 뒤에서 보고 있어도 호주 총리가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한국과 호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한국과 호주가 코로나에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주의 수소 에너지 생산과 한국의 수소 경제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다시 뵙게 됐다. 자,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수소 사업을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빅토리아주 북동부 도로 건설 사업하고 멜버른 브리즈번 철도 건설 사업, 요거 인프라 개발 사업, 요거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합니다. 요런 영업을 하셨네요. 그리고는 서로 팔을 맞대는 장면으로 사진도 한 방 찍으셨어요. 호주가 지금 중국하고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하게 되면 중국하고는 일단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1순위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건설 실력은 전 세계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건설 완공 일자를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리고 완공을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빨리 완공을 해. 거기다가 외국에 사는 인프라 사업은 부실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부실로 해먹지 외국 가면은 엄청 잘하나 봐요. 자, 호주 입장에서 중국한테는 절대 일을 줄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고, 그렇다면 어디랑 하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또 친하게 얼굴도 트고 덕담도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해낸 대한민국이 결국은 호주의 인프라 건설 이쪽 사업에도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기분 좋은 예상 해봅니다. 자, 이게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은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 그렇게 저주의 구판을 벌렸지만, 해외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언론에 비춰진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찍기를 원했고 친해지기를 원했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게 잘 됐다, 이렇게 칭찬 일색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뉴스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천천히 뚜벅뚜벅 전진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G7 정상회의에서 맹활약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상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